안녕하세요. 내산글TV의 하티 강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게 됐네요.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김민환 작가님의 글을 낭독하려고 해요. 뿌니의 묘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1%의 희망일지라도 입니다.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뿌니가 사라졌다. 병원에서 퇴원해 방사한 지 정확히 열흘째.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흔적도 없다. 열흘 전 목요일 아침 뿌니가 급식터에 왔다. 원래 뿌니는 아침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 4시가 넘어야 정원에 있었는데. 뿌니, 귀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았구나. 캔을 먹고 나서도 가지 않고 뿌니는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유심히 뿌니를 보았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자 왼쪽 귀는 조금씩 펴진 것 같다. 오른쪽 귀는 아직도 스코티시 폴드처럼 접혀 있다. 수술 후 뿌니의 귀는 정상적일 때보다 조금 작아져 있다. 직원들은 오히려 귀가 접힌 뿌니가 더 귀엽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뿌니가 안쓰러웠다. 이렇게 예쁘고 개냥이인데도 입양 가지 못하다니. 우린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주차장에는 가로수 하단에 물을 주는 커다란 8톤 트럭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급식터에서 가장 가깝기도 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 통로라서 뿌니와 루키는 그쪽에서 자주 놀곤 했다. 루나의 절친이었던 루키는 4살이나 어린 뿌니와 같이 퇴근 시간만 되면 그 큰 트럭 밑이나 후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루키는 계속 왔다. 뿌니가 먹지 못한 캔을 루키가 먹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밤에도 나가보고 아침에도 나가보았다. 뿌니와 루키가 함께 있던 자리에 루키만 항상 자리를 지켰다. 루키야, 뿌니 어디 갔어? 루키는 야옹야옹 말했지만 뿌니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다.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했다. 뿌니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부터 어떤 할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을 보았다. 보더컬리 같았는데 아직은 애기라서 3kg 정도 되어 보였다. 하지만 보더컬리는 원래 목장견으로 20kg 넘게 자라는 대형견이다. 정원에는 60cm 높이의 턱이 있었는데 그 위 풀숲 속에 뿌니가 자주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강아지의 목줄을 풀더니 턱 위에 올려놓았다. 강아지는 뿌니를 쫓았다. 혼비백산한 뿌니는 거의 도로까지 쫓겨 8차선에 난입할 뻔했다. 가까스로 한 바퀴 돌아 정원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뿌니 있는 곳을 가리키며 휘파람 소리를 냈다. 강아지에게 다시 쫓으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 목줄을 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동물보호 하셔야죠. 고양이를 쫓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애긴데 무슨 위협이 돼요? 뛰어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애기가 그냥 장난치는 건데 뭘 그래요? 그리고 길고양이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는 한마디 들은 게 너무 기분 나쁜지 강아지를 안더니 자리를 떴다. 뿌니는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평생 강아지일 수 없지 않은가. 종종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개들이 신문에 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쳐다보기만 하던 견주들. 길고양이는 생명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틀 후 그 할머니를 또 보았다. 이번에도 뿌니를 발견한 후 또 목줄을 풀었다. 선생님, 공원에서 목줄 푸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역시 돈이 무서웠다. 화가 난 목소리를 알았다고 크게 말하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하지만 또 올 것 같았다. 뿌니, 이렇게 쫓긴 게 한두 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때쯤부터 뿌니가
정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던 것 같다. 전에는 항상 철쭉나무 밑 그늘 아니면 풀숲에서 낮잠을 잤었다. 그냥 지나치면 모르지만 나처럼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는 뿌니의 털이 흔들리는 풀잎 사이사이로 조금씩 하얗게 비치곤 했다. 뿌니가 자고 있으면 나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간식뿐이었으므로 급식터에서 밥을 충분히 먹었을 뿌니를 깨우기보다 산들바람에 더 자기를 원했다. 뿌니가 나타난 지난 1년 동안 이틀 이상 안 보인 적은 없었다. 거의 매일 출석하는 이런 고양이들이 일주일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는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나는 체득했다. 사라진 고양이들,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난 5년 동안 고양이들은 많이도 사라졌다. 대부분은 차 사고다. 아마도 사라진 전체 숫자 중 70% 이상일 것 같다. 길고양이들은 집이 없어 길에 살기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 차 밑은 따스하기도 하고 햇볕을 피할 수도 있고 게다가 비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루키처럼 차를 잘 피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어린 고양이들은 사고가 훨씬 잦다. 고향에 있던 하치, 까치, 테리, 핫새는 차에 치여 사체로 발견됐다. 모두 한 살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실종된 토치, 올리, 레나, 밀키, 셀리, 해리도 아마 차 사고일 것이다. 건강했었으니까. 나머지는 아파서 사라진 아이들이다. 구내염에 걸렸던 블리, 루비는 공원의 길고양이 집 옆에서 자는 것처럼 죽은 채로 발견됐다. 심한 구내염이 걸린 채 공원에 이사 왔던 건이는 15일간 입원해서 전 발치 치료까지 했는데도 퇴원 후 3개월째에 사라졌다. 뿌니를 우리 집에서 재웠던 밤이 기억났다. 드롭 트랩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 포획틀로 열흘 동안 사료를 주어 겨우 잡았던 그날. 너무 시간이 늦어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재우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다. 낯선 곳에 잡혀와서 바들바들 떨던 모습.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 집이 난리가 나더라도 내가 입양했어야만 했는데. 후회로 내 마음에 온종일 비가 내렸다.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다. 뿌니가 사라졌어. 죽은 것 같아. 퇴근해서 하늘이에게 말했다. 별이는 잠시 생각한 후 나를 보았다. 어떡해. 그래도 엄마 어쩌면 누나처럼 이사 갔을지 모르잖아. 갑자기 그럴 리가. 하지만 누나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사 왔지. 귀도 잘린 채로. 어디선가 잘 돌보던 누군가는 누나를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다. 왜 왔는지는 몰라도 이사 온 그날 아침 나를 만났고 3개월 후 누나는 우리 집으로 입양됐다. 그리고 지금은 6마리의 고양이 중 서열 1위 최강 고양이가 되었다. 안방 침대 한가운데 앞발을 베고 잠들어 있는 누나가 보인다. 뿌니도 어쩌면 그 산책하는 보도콜리 때문에 위험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병원에 또 잡혀가게 될까봐 나 때문에 나를 경계해서 이사 갔을까? 입양해 줄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일까? 열흘 전 그날 아침 설마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던 걸까?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하는 것일까? 네, 지금까지 김미나 작가님의 뿌니의 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속편 글을 읽었습니다. 김미나 작가님의 글을 연이어 2편 올려드렸는데요. 작가의 삶과 고민이 묻어있는 글이라 그런지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필사책 원고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필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필사하고 싶은 문장이나 문구가 있으면 꼭 메모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쓰기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이 나와 있더군요. 그중 소설가 준파 라히리의 쓰기에 대한 글이 인상적이어서 메모를 좀 했어요. 준파 라히리는 자신의 글쓰기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글쓰기는 삶의 형태와 뜻을 부여하며 삶을 구원하는 길이다. 쓰기는 우리가 감췄던 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무시하고 왜곡하고 부인했던 것을 들춰낸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꼼짝없이 올가매지만 또한 그것은 진실과 해방의 한 가지 모습이다. 준파라이의 이 글을 읽으니 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내 삶도 글이 될까요의 분들과 매일 필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필사는 가장 천천히 읽는 방법인데 한 문장이라도 한 문단이라도 베껴 써보면서 그게 쌓이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발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삼글TV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삼글TV의 하티 강진이었어요. 감사합니다.